안녕하세요. 헬렌 쿠킹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동짓날이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새알심도 빚고 구수하게 팥물도 끓여서 맛있는 동짓 팥죽 만들기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시청과 구독, 좋아요, 공유는 헬렌에게 큰 힘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쌀컵으로 팥 2컵을 깨끗이 물에 씻어서 그 다음에 데쳐줄 거예요. 어차피 데칠 건데 왜 씻냐고요? 사포닌은 성분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물로 깨끗이 씻어내고 그리고 짧은 시간 휘리릭 데쳐내시는 게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속이 쓰림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깨끗이 씻은 팥 2컵에 물 3컵을 넣고요. 소금 1티스푼을 넣어서 한번 팔팔 끓어오르면 그 시간 이후부터 2분간을 끓여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깨끗이 물로 헹궈 주었습니다. 깨끗하게 씻은 2컵의 팥은 다시 깨끗한 팬에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팥 2컵에 물은 총 8컵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1티스푼의 천일염도 잊지 말고 꼭 넣어주세요. 소금 1티스푼을 이렇게 먼저 넣어서 끓여주시면 팥에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서 훨씬 더 빠르게 무르고요. 그리고 쌉싸름한 맛도 제거되는 데 도움을 주고 훨씬 더 구수한 맛을 상승시켜주니까 여러분들 한번 1티스푼의 소금을 먼저 넣어서 끓여주시기 시작해보세요. 자, 처음에는 강불로 30분 정도를 끓여주시고요. 30분이 지난 다음에는 중약불로 줄이셔서 나머지 30분을 끓이고 나면 저처럼 이렇게 물이 많이 졸아 있어요. 집집마다 화력이 다르기 때문에 물이 너무 많이 부족하다 싶으시면 중간에 물 보충을 하시면서 약 1시간 정도 뭉근하게 익혀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스푼으로 으깨면 으깨질 만큼 정말 부드럽게 팥이 잘 삶아져요. 자, 이제 믹서에 한번 갈아볼 건데요. 믹서기에 옮겨 담기 싫어서 저는 블렌더를 직접 사용해서 갈 겁니다. 그런데 뜨거운 상태에서 갈면 화상을 입을 수가 있으니까 잠시 한김 식혀주시는 차원에서 찬물을 보충하세요. 1컵 정도. 그리고 나서 한번 갈아주실게요. 물을 너무 많이 보충을 하신 다음에 농도를 맞추시고 가시면 물이 많이 튀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물 1컵만 보충하신 다음에 블렌더로 갈고 나머지 물들은 필요에 따라서 계속해서 추가하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2컵의 팥에 8컵을 넣고 삶은 다음에 1컵 넣고 보충하고 이번이 2번째 물을 넣고 보충한 거고요. 최종 농도를 확인하고 약간 됨직해서 1컵의 물을 보충해서 전체 팥 2컵에 물 11컵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농도를 맞췄으니 이제 새알심을 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습식 찹쌀가루로 600g을 준비했고요. 여기에 1티스푼 천일염을 섞어주고 그리고 나서 뜨거운 물로 익반죽을 할 건데요. 총 물은 100ml를 사용했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찹쌀가루의 건조 상태에 따라서 물량은 살짝씩 조정이 가능하겠죠. 참고로 새알심은 좀 됨직하다는 생각이 들 만큼 반죽 상태가 조금은 단단하고 조금은 됨직한 그 상태여야 나중에 새알심을 쫀득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비율이 딱 맞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묻어나지 않을 만큼 잘 치대 주신 다음에 얘를 빚어 보도록 할게요. 도마에 옮겨서 일단 제가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찹쌀가루와 맵쌀가루를 섞으시는데요. 그러면 맵쌀가루가 들어가서 그 다음날 좀 차갑게 드시게 될 때 새알심이 단단해지는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찹쌀로만 빚으시면 그 다음날도 냉장고에 넣었다가 아니면 추운 겨울 밖에 두었다 드셔도 되게 쫀득하고요. 충분히 말랑한 새알심을 드실 수 있어서 저는 찹쌀가루로만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뭉친 반죽을 4-5등분 정도 해서요. 한꺼번에 이렇게 긴 가래떡처럼 만들어서 시작을 하시면 나중에 새알심을 고르게 적당하게 사이즈를 조절하실 수 있어서 편한 것 같아요. 지금 가래떡처럼 이렇게 제가 긴 바 모양으로 만들고 있죠. 이렇게 하면 저는 5줄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새알심이 너무 크고 작고 막 들쑥날쑥 사이즈가 그러면 좋지 않잖아요. 이렇게 해서 잘라서 빚으시면 일률적인 사이즈의 새알심을 빚으실 수 있어서 훨씬 더 편하고 시간도 단축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새알심을 빚을게요. 옛날에는 설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나이수만큼 새알심을 팥죽에 넣어서 먹었다고 하는데 전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건 완전히 기권입니다. 이렇게 골고루 동글동글 빚으셔서 바닥에 붙지 않죠. 이 정도로 됨직한 반죽이 좋고요. 1시간에서 4시간 정도 통풍이 되는 곳에서 말려주시면 훨씬 쫀득한 새알심을 드실 수 있습니다. 이제 팥물을 끓여볼게요. 팥물이 끓어오르면 그 다음에 새알심을 넣어줄 건데요. 팥물이 뜨거우면 쉽게 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화상에 주의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알심을 넣을 때 주의하셔야 되는 건 그냥 툭툭 떨어뜨리시면 뜨거운 팥물이 우리 손이나 얼굴에 튈 수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도구를 사용하셔서 흘려보낸다는 생각으로 새알심을 넣어주세요. 팥은 성분이 찬 잡곡이고요. 찹쌀은 몸을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팥죽에 찹쌀과 팥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궁합이죠. 자, 이렇게 중간중간 저으셔야 바닥에 눌러붙지 않습니다. 자, 충분히 끓어오르면 이렇게 새알심이 위로 올라와요. 이 정도면 익은 거고요. 찹쌀물을 준비했어요. 이 찹쌀물은 여러분들이 기호에 따라서 넣어주시는데요. 저는 4스푼 정도를 넣었는데 한꺼번에 부어버리면 뭉칠 수가 있으니까 2스푼 넣고 휘젓고 또 2스푼 넣고 이렇게 해서 원하는 농도를 맞추시면 됩니다. 새알심을 많이 넣으신 경우에는 찹쌀물을 많이 넣지 않아도 걸쭉하게 팥물이 그렇게 농도가 됨직하게 돼요. 어차피 이게 다 찹쌀물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찹쌀가루가 집에 없다 그러시면 맵쌀가루를 풀으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에 원하시는 뭐 쌀이나 밥 같은 거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사실 옹심이도 그렇게 많이 넣는 팥죽을 원하지 않아서요. 이 정도가 저한테는 딱 좋았던 것 같아요. 옹심이 나중에 다 건져 먹으면 나중에 이 팥물에 팥 칼국수 해서 드셔도 정말 맛있잖아요. 정말 구수하고요. 쫀득한 옹심이가 들어있는 팥죽. 전 뜨거운 음식을 좋아하는데 신기하게 팥죽은 차갑게 해서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팥죽은 식으면 색이 더 예쁘게 진해져요. 올해 동지 팥죽은 이렇게 한번 쏘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동지 팥죽 드시고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